안녕하십니까. 세상가치 TV입니다. 오늘은 기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방송 때의 자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 자기 본체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고 그 본체와 그 다음에 태토, 유약, 기형 등 모든 것을 다 검증하였고 최후 마지막으로 검증하는 것이 바로 이 기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다 검증이 끝났고 마지막 기포까지 검증이 끝난 자기에 대해서 그 자기의 어떤 자기인지 어느 시대의 것인지 지금 보여지는 당나라 송나라 당송자기 700에서 1400년 전에 그 자기의 진품 기포사진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주 도자기 제1회 1차 도자기 바자회에 관련된 6점에 대한 부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바자회에 나온 6점의 자기의 가치가 양자감정 등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 또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것 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혹시 분양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분양을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그 연락이 오셔서 여러 점 분양을 하시겠다라고 의사를 밝히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분양은 가능하지만 일단 실물을 먼저 보셔라.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 지식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해 드리고, 또 그 기물에 관련된 부분에서 충분히 내용 설명을 듣고 사전 파악하실 내용들은 또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받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분양해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그 도자기 감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자기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중국 도자기뿐만 아니라 한국 도자기, 그리고 페르시아 쪽에서 만들어진 도자기, 또 타일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발트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그림들 등을 전체적으로 미술학적으로 또 조형에 관련된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문양, 길상적인 문양의 의미, 동양적인 의미와 또 서양적인 의미, 또 두바이라든지 페르시아 쪽에서의 문양 의미 등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면서 설명을 해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입과 수출에 있어서의 자기에 있어서는 그 나라 양식으로 주로 또 나가게 되는 것이죠. 또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사고자 하는 나라의 풍습에 맞도록, 또 요구에 맞도록, 그 문화에 맞도록 또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상대방 수입을 하는 나라에서 금기시하는 문양이나 내용을 자기에다 새겨서 보낸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진품에서 멀어지는 내용이다. 그래서 진품과 방품과 가품, 크게 본다면 진품과 가품을 나눈다면 가품의 요소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알게 되면 진품에 가깝게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하나 다 내용을 넣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는 내용들, 사전에 그러한 사진들이나 내용들은 책에 담아서 출판을 하려고 하면 저작권 위반에 관련된 부분, 다시 말해서 그 사진이든 모든 것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해외로 송출시키기 위해서 확인이 되어져 있는 기물들에 대한 내용들을 승인이 되고 허락이 된
승낙이 된 것들 위주로 사진을 찍어서 올릴 것은 올리고, 또 지금 보이는 이 사진, 기포 사진 또한 해외로 송출되는 것 중에 한 점입니다. 그래서 송출이 아직 되지 않은 상황, 그리고 송출을 한다면 일괄 송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목적을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고, 또 그러한 것들의 가치가 최대한 극대화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한 번에 일괄 송출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송출되기 전에 지금 현재 방송의 기관에 만들어진 자기에 대한 부분, 그래서 바깥 모양, 외양에 관련된 부분, 또 몸체라든지 문양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냥 기포에 관련된 부분만 일단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한 내용들이나 내용을 넣기 위해서 제가 직접 국내외 박물관이라든지 그 관련된 자기에 관련된 부분들 또 있는 곳들을 많이 다녔습니다. 다음 달에는 또 일본으로 갈 기회가 있어서 오사카 쪽을 들러서 동양자기 미술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국계 아마 한 700점, 중국계 200점 정도 소장되어 있는 미술관에 가서 직접 한 번 더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혹 제가 가서 영상을 찍을 수 있다면 다음 달 중순 이후로 그 내용을 영상으로 게재를 해 그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올린 그 바자회에 자기의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을 분양해 가시는 분께서 많지는 않더라도 이런 영상에 가끔씩 한 점이라도 그 자기의 특성이라든지 공부를 위해서 바자의 양식으로 올려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주는 올리지 못하더라도 공부에 필요한 내용으로서 그것을 설명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담을 수 있도록 영상을 최대한 올려드릴 수 있으면 올려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이 기포, 자기의 기포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기의 색상을 보면 약간 붉은색이 띄어져 있죠. 그러면 이 붉은색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자기가 모두 붉은색인가? 지금 현재 보이는 이 지금 영상에 보이는 것은 0.5cm 정도의 면적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크게 보면 1cm지만 1cm 미만의 지금 면적이 눈에 지금 보이는 이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1cm 미만의 면적에 이렇게 많은 기포들이 지금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는 당나라 618년부터 907년, 약 290년간 나라를 유지했던 당나라, 그리고 960년도부터 1279년 송나라, 그래서 당송 시기에 있었던 이 자기입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모양을 갖추고 있고 실제 송나라에서도 만들어졌던 자기입니다. 그래서 당나라와 송나라의 연역을 적고 그래서 당송자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25년 기준으로 약 750년 전에서 1400년 전의 기간 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송에 걸쳐져 있는 자기의 기포 상태는 어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해외에 송출되기 전에 일단 제 손에 있을 때
한번 보여드리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보여드립니다. 또한 감정책에도 이 내용에 관련된 자료들이 나오기에 감정책이 출간되기 전에 사전에 미리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기포를 볼 때 또 이 기포가 터져 있는 상태, 그러면 일반적으로 오늘 만약 이 도자기를 만들었다면, 그리고 요장에서 만들어져 나온 도자기가 이렇게 오래된 수준으로 터질 수가 있는가?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만든 도자기일수록, 다시 말해서 도자기가 만들어진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 기포는 선명합니다. 그리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다시 말해서 자꾸 처리를 하지 않는 산처리나 다른 어떤 자꾸 처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기포가 노화가 일어나고 그 조직이 변성이 일어나고 그 변성에 의해서 약하게 된 부분은 약하게 되겠죠. 유약이 얇게 발려진 부분부터 시작해서 유약 손상이 있는 부분이 일단은 기포가 근접해 있다면 그 부분이 먼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기포 상태에 터진 기포도 보지만 그 터진 기포 주변의 상태, 색깔이라든지 그리고 사포화되어 가는 과정들이 있죠. 처음에는 생글생글 선명하게 있던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되고 파포가 되기까지의 변성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스탠다드 또한 표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고, 또한 그 기포의 기준점, 자연 노화의 단계적인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 기준점을 알고 있으면 대강 이 정도의 기포 상태, 주변의 상태의 색깔과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지난 자기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출수품인지 출토품인지 아니면 전세되어 온 전세품인지 아니면 출토되었다 전세되었다 또 수장되었다 다시 건져졌다, 그 과거에 일어났던 환경에 의해서 물론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이랬던 저랬던 현재 나타나는 상황이 자꾸 처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을 대강 유추할 수 있는 기준점은 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을 알면 알수록 그 자기의 생성 연대를 안목으로 유추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러한 기포가 생글생글하지 않고 기포가 오래된 노화 상태인데 이것이 어떤 자꾸 처리에 의해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자연 노화로 일어난 것인지에 대한 또한 그 기준도 알면 그것이 위작인지 아니면은 전세되었던 진품으로 지금 현재 있는 기물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다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유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꾸 처리한 것이다, 이 기포는 또 이것은 등등 자기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그 근거를 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신뢰도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포노 하는 것은 공부하는 것은 믿을 수 없어, 또 이런 기구는 믿을 수 없어, 저거는 믿을 수 없어, 안목은 더욱더 믿을 수 없어. 그렇게는 왜 믿을 수 없습니까 하면 그냥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한다면 그 사람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고 신뢰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보이는 이 기포 상태는 처음부터 끝까지, 또 영상, 기포 영상도 보여드리겠지만 자꾸 처리를 하지 않은 자연 노화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처리와 그 다음에 자연 노화에 대한 부분들 하나하나 설명을 단계별로 해야 되지만 오늘은 그냥 당나라와 송나라, 당송자기의 시대때의 기포, 자연 노화에 대한 기포는 이런 것이구나 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입문하시는 분은
도자기의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이해를 하지 못하시고 그냥 누페로만 보고 기포가 터져 있다는 것만으로 진품이다 라고 또 오해하실 수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처리를 한 것인지 산 처리를 한 것인지 산의 정도도 어떤 산을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특성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연 노화에 대한 특성은 명확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확하게 나오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해 나가신다면 앞으로 좋은 기물들을 가성비 좋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붉은색이 나온 이 자기를 일반적으로 본다면 유리용이나 아니면은 균료의 붉은색이 띄는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홍유 계통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유리용이 당나라 때 만들어졌느냐, 송나라 때 만들어졌느냐, 원나라 때 만들어졌느냐. 그러면은 이거는 유리용이 맞구나, 맞지 않구나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당송작이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였을 때는 당송에 관련된 내용에 부합해지는 여러 상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은 오늘 기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일단 직접 보여드리지 않고 기포의 특성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기포 오른쪽에 큰 기포, 작은 기포 등등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기포를 보고 자꾸 처리, 산 처리를 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이 기포와 왼쪽 기포의 거리는 0.3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이는 기포는 현재 이 보이는 기포의 250배, 250분의 1 정도 크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250배를 확대하고 그 확대된 면을 또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약 1000분의 1 정도의 크기를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기포 파포가 된 상태죠. 그리고 이 파포가 되기 전의 과정이고 그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에 의해서 생글생글했던 기포가 시간이 지나고 100년, 200년, 300년, 500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지금 파포되어 있는 이 지금 현재 기포를 보게 되면 또 주변의 기포 색깔이나 상을 보면 자꾸 처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특성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자꾸 처리를 하지 않은 기포네라고 하지만 그러한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것이 어떤 부분을 보고 자꾸 처리를 얘기하는 것인지 어떤 부분을 보고 자연 노화라고 하는 것인지 대체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그 기포 사진만 보더라도 장작 가마라는 것이 바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작 가마인지 가스 가마, 전기 가마인지만 나누어도 적어도 전기 가마와 가스 가마라고 한다면 5, 60년 정도밖에 최고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5, 60년 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장작가마라고 하면 물론 5, 60년 이내의 장작가마도 있지만 이런 기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여건을 보면 적어도 50년 전의 상황이 장작가마다라고 판단한 가정하에 얼마나 오래되었는가를 보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장작가마의 특성을 예시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은 이제 파포가 생겼죠. 그래서 이 파포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포가 파포되어 있는 이 부분과 바로 옆 부분은 0.01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산처리를 했을 때 0.01mm, 0.1mm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느냐, 그러면 점으로 찍어서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그 도자기 전체에 만약에 일일이 한다면 아마 몇 달이 걸릴 것입니다. 그 몇 달에 대한 부분, 자꾸 처리를 한 도자기를 과연 얼마에 팔아야 그 인건비가 나오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은 자꾸 처리를 하지 않은 진품 기포를 보여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면입니다. 지금 현재는 사이드 라이팅을 한 면입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송나라떼의 자기를 주로 이야기를 하면서 쌀밥이죠. 일종의 쌀밥을 우리가 짓 눌리고 찍으면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낫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품이 어떤 것이 진품인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이 면만 보더라도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이드 라이팅입니다. 동영상입니다. 구연부에서 저부까지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내려오면서 지금 보여드리는 과정입니다. 약 7분간 제가 연속해서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 찍은 것이 아니라 연속해서 내려오면서 특정 부분에 대한 부분들, 또 제가 공부하면서 체크하는 부분, 또 더 선명하게 보아야 될 것들에 대한 부분이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이드 라이팅도 하고 필요할 때는 빗줄 비추어 사이드 라이팅도 하고 찾고자 하는 부분들을 또 찾아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처리한 것인지 자꾸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부분 자꾸 처리를 한 것인지 또 전체 자꾸 처리를 한 것인지 자꾸 처리를 한 면이 전혀 없는지를 전체적으로 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꾸 처리를 하지 않은 기물로 나왔습니다. 면입니다. 위의 면과 구멍이 뚫린 안쪽에 지금 면이 보이죠. 그래서 미네랄이나 흙 성분, 먼지들이 들어가서 시간이 지나면 갈색으로 되었다가
더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시커먼색으로 변하죠. 검정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전 영상에 요나라 기물에 관련된 부분 기포도 한번 보여드렸죠. 1000년 전의 기포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이드 라이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표면 사진을 보고 확대된 표면 사진을 보고 여러분은 이 도자기가 어떤 도자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각 도자기 종류별 이런 기포에 대한 부분들을 감정책을 만들어 가면서 계속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자기를 보지 않더라도 이런 기포 사진만 보더라도 이 도자기는 어떤 종류의 도자기이다. 그래서 이런 누피를 보면 관료인지 균료인지 여료인지 1초 만에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1초 만에 알 수 있는 것들도 유튜브에서 균열을 여요다, 여요를 또 균요다 라고 하면서 막 던지면서 얘기를 하죠. 또 뭐 영남의 어느 유튜브는 청량사 끝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가격,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던지고 있죠. 그런 말들은 다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를 보지 마십시오.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 그 자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도 없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 특히 스티커처럼 글자를 적고 날짜를 적어서 그 근거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판단을 흐리기 위해서 판매를 한다. 또 거짓말을 하고 판다. 만약 거짓말을 하고 판다면 그건 사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종이 딱지에 붙은 것에 대해서 너무 깊은 내용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에도 똑같습니다. 그런 스티커나 종이를 붙여서 마치 근거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들, 그것 또한 자꾸 처리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연부 쪽입니다. 예. 지금 현재 보여드린 영상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표면, 자꾸 처리를 하지 않는 표면에 대한 부분들을 수분간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이 기포 공부를 하지 않았거나 또 기포를 깊게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기포를 가지고 어떻게 진품을 구별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포만으로 진품을 구별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포를 통해서 진품에 다가설 수는 있다. 대신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을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자연 노화의 과정, 그리고 사포가 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의 세포와 또 20살, 40살, 60살, 80살이 되었을 때 또 세포는 죽어가죠. 그리고 노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세월이 가면 노화가 일어납니다. 그 노화가 자연 노화인가, 20살, 30살 된 연기자가 주름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장을 통해서 노인 연기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분장을 해서 노인화 시킨 것처럼, 연기를 하는 것처럼 이런 도자기도 젊은 도자기인데 자꾸 처리를 해서 나이가 든 도자기처럼 만든 것을 우리는 가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짜에 대한 기술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또 고도화되고 있죠. 그래서 진품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혼란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처리를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은 엄격히 따지면 사기죠. 남을 속이기 위해서 또 그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종이 딱지에 연도를 적고 마치 오래된 것인 것처럼 또 그 오래되었기 때문에 진품일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서 종이를 붙이고 그 종이에 대해서 오류를 느끼도록 하고 정확한 근거 없이 그런 거에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자꾸 처리라는 부분들이 또 그 의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당송 도자기 진품 기포라고 해서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것들을 보여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기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포를 보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자꾸 처리를 하지 않는 당송 도자기의 기포, 적어도 700년에서 1400년 전에 만들어진 도자기의 자연 노화의 기포 표면 상태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거꾸로 본다면 그러면 왜 이렇게 자꾸 처리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양을 만들어낼까? 그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가짜를 진짜로 만들기 위해서 산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럼 산처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래되지 않은 기물을 오래된 것처럼 자꾸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사기를 치기 위한 것이죠. 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사기 수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꾸 처리하는 방법을 직접 자기가 배우고 여러 가지 자꾸 처리하는 방법을 자기가 해보고 안 사람은 자꾸 처리를 한 것과 자꾸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을 잘 나눌 수는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도자기 자꾸 처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종이를 붙이는 자꾸 처리하는 사람들은 있죠. 스티커 딱지 붙여서 마치 오래된 것처럼 수입해 온 것처럼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도자기 자체를, 중국 도자기 자체를 우리나라 사람이 오래된 것처럼 자꾸 처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꾸 처리가 된 건지 아닌 건지도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정을 제대로 하지를 못한다. 따라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한 공부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 중에 오늘 영상 보여드린 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기회로서 공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